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이 합의가 처리가 될 거라는 국민의 삶이 걸린 소중한 민생 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한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앞문 열어놓고 뒷구멍도 파놓고 있다고 지금 으름장 놓는 얘기입니다. 여당한테 경고합니다. 4+1 거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선출되자마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듯 했지만은 이 또 돌아가서 의원총회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뭔가 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당내 그만큼 자유한국당 내에서 최근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의문의 전제가 의총 결과를 보고 필리버스터 철회한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당내 이제 강경 여론이 조금 더 분출이 된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오늘 예산안 처리까지는 필리버스터 또 민생법안 민식이법이랑 처리할 때까지는 필리버스터 적용 안 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내일부터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당내에서는 오히려 협상력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전략적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생색내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본다면 예산안 처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쇼윈도 진열 상품이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용 상품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장이 섰을 때 내놓는 상품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질의 이런 상품이 좀 준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쇼윈도 상에 보여진 거 그다음 내부에서 이제 더 비싸게 팔 내용들은 이제 내일 이제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될 페트 관련 신속 처리 안건 등인데요. 이 심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이 국회 상황이 좀 풀릴 것이란 어떤 기대하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기존 원내대표들과 달리 심 원내대표의 어떤 배경, 그러니까 비박 출신의 또 학생 운동을 했고, 또 호남 출신이고 또 이런 어떤 이력이 지금 여당 간의 어떤 협상하는데 이 테이블상에서 뭔가 이런 어떤 이력이 히스토리가 맞설만하다 이런 지적일까요? 글쎄요, 그게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건 아스라이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가는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심재철 원내대표 본인도 과연 과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의장과 활동을 해왔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운동권에다가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거 맞죠? 80년 서울의 봄 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77학번으로서 그다음에 광주 일고를 나왔으니까 맞지만 과연 그렇다면 그런 DNA를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왔는가? 저는 그렇게 볼 근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단순히 이제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이제 잉크색도 발해버린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심재철 현 원내대표의 정치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캐릭터를 규정하는 것은 뭔가 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요, 문희상 의장이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 원내대표를 향해서 민주화 동지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DJ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당시에 감방 동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의례적인 인사라고 봐야 되나요?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사실은 지내온 이력을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가까운 친구가 등을 돌리면 더 원수가 됩니다. 그죠? 제가 그 말을 예. 그러니까 또 형제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근데 바로 이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DJ 쪽으로 간 사람들하고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운동권에서 YS 쪽에 몸을 담아서 자유한국당에 남았거든요. 쭉 자유한국당까지. 예. 참 심하고 혹독하게 비판을 했어요. 운동권 저 세력들이 같은 저 국회의원 하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앙금이 좀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상황이 바뀌고 국면이 바뀌면 또 그거를 모르는 사람보다 또 날 수도 있죠. 얘기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이분의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그 학생운동의 경력은 1980년 서울역 회군으로 사실상 하나의 변곡점이 그때 형성이 됐다. 사실은 뭐 모두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학생운동사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 이구동성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끝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무서운 적은 누구냐면 내부의 적이고 가장 골수 안티가 누구냐면 친구였다가 갈라선 사이가 골수 안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지금의 정책 행보를 보십시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학생운동을 했고 노동운동까지 하면서 인민노래의 핵심 멤버였었습니다. 지금 어떤 전사가 돼 있습니까? 극우의 전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김문수 전 지사의 지금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어떤 과거 어떤 운동의 어떤 이력, 경력이라는 DNA가 묻어나온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금 얘기한 이 서울역 회군 사건. 떠오르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고 이제 당시에 저도 이제 뭐 저는 이제 이 학년은 다르지만 대학원 다닐 때지만 있었어요 현장에. 그래서 또 전후한 내용을 좀 아는데 이 서울역 회군 사건의 책임을 지금은 다 심재철 의원이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인데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바로 심재철 의원이 YS 진영에 몸을 담을 때부터 일제히 공격을 했어요. 서울역 회군 사건은 심재철이 혼자 오바해서 잘못 결정한 거다.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보면은 총학생 회의 서울대 서울 시내 회장단이 결정한 것이요. 사실은 그 뒤에 말하자면 무림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도 다 엔도스 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까운 사이에 친구가 등을 돌리면 더 무섭다는 게 혹독하게 비판해서 지금도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유시민 이사장하고 이제 설전 때 조금 그래도 클리어 됐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과 클리어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막 싸우다가 거기서 딱 일단 멈춤된 상태에서 노란볼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동결돼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좀 이따가 뭐 한 번 더. 뭐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서울역 해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YS 진영에 몸을 의탁하면서 그러니까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80년대부터도 이미 이야기가 됐었고 그때도 어떤 서울역 해군의 주도 세력은 사실은 무림이었다라는 얘기는 그때는 있었었고 다만 어떤 맨 앞에 서가지고 그걸 이끌었던 게 심재철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니까 그거에 대한 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아니 근데 그 판단은 제가 이제 요 말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판단은 회군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요. 당시에 학생처장을 했던 나중에 이수정 총리도 증언을 했어요. 그거는 자기도 그렇게 권유를 했고 그 당시에 자칫하면 신군부의 전략에 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유혈 사태가 생기면 그걸 핑계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계엄령 선포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당시 거기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때 서울대학교의 방송 차량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불거져서 말하자면 이 심의원의 당시 심 회장의 책임이 된 거는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한국 겁니다. 현대사로 번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저는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아무튼 80년대부터 그 평가가 냉정하게 내려진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제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하고 나면은요, 보통 주요 정당 원내대표 선출하게 되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와서 뭐 대통령의 난을 전달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번엔 강기정 정무수석이 난을 역시 전하러 왔는데 심재철 원내대표하고는 또 강기정 수석이랑은 광주 일고 선후배죠. 광주 선후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좀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이 있잖아요. 이런 선후배 관계도 있고 또 본인이 또 최근에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랑은 또 소셜 미디어에 술장 기울이는 것도 술친구 등장시키고요. 뭔가 좀 강기정 수석 운신의 폭이 넓어졌겠어요? 아니 오히려 광주 일고 선후배 사이니까 그 둘 사이가 친한 것보다는 오히려 강기정 수석 입장에서는 김재원 정책위 의장하고 더 친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같은 고등학교라도 다 친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는 77학번이고 강기정 수석은 이제 82학번이에요, 전남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학생 운동의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475와 386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80년을 사실은 이 분수령으로 확 갈라져요. 그러면서 어떤
계보가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어떤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친하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오히려 사실은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얼마 전에 김재원 예결위원장하고 밤에 술 한잔 기울이는 사진을 올린 것.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김재원 정무수석일 때 자신이 어떤 그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했다라는 점. 네. 오히려 이게 더 중시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 심 원내대표하고 강기정 수석 광주제일고 이제 선후배 사이고요. 근데 이제 뭐 동기라고 꼭 친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보면 뭐 예전에 서울의 유력한 고등학교 뭐 친구들끼리 막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도요. 근데 그래도 주역은 그래도요. 그 많이 끈끈하다고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그 광주 일고가 그 명문이잖아요. 예. 그 광주의 저 최고 명문인데 그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도 내부 군기는 좀 센 편입니다. 그래갖고 예 특히 그 운동권 내부에서도 가끔 말 안 들면은 뭐 빠따 쳤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80년대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그 일단 선배로서 어떤 존중한 딸까 서로 예의는 지키는 우리 강기정 그 정무수석이 또 가끔 거칠잖아요. 언사가 그러나 직설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좋은 말로는 직설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표현은 뭐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고 뭐 소통이 잘 되면 그것처럼 바람하지 않는 일은 없죠. 원래 청와대 그게 정무수석이 하는 그리고 일이에요.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일이고. 예, 그래서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하고 대표나 원내대표하고 싸우는 게 일이 아니고 그렇죠. 원래 뒤에 가서 술잔 기울이면서 좀 봐주세요. 청문회 좀 맞아요. 저 추미애 저 장관 청문회 땡겨주세요. 이런 거 이제 하는 게 원래 근데 실제 그렇게 정무수석이거든. 실제 와서의 강기정 수석이요. 심원내 대표한테 추미애 장관 후보자 빨리 청문회 좀 열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지금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좀 서둘러야겠다는 그 좀 다급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뭐 실제로 부탁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공백 상태에 대한 뭐 저 호소도 하고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뭐 그 개인적 아까 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김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적 연은 연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청문회를 늦춰서 예. 어쨌건 윤석열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는 이 전략적 계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게 이전의 패턴을 보면은 아무개를 장관으로 지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하루 이틀 뒤부터 야당에서는 뭔가를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추미애 어떤 후보자가 지명이 된 게 지난 5일이었는데 지금 오늘이 10일이니까 5일의 기간이 지났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첫 번째 이제 분기점이 그거고 두 번째 분기점이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가 이제 같이 딸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네.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내일 이걸 이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다고 하니까 자 내일 이후에 뭐가 나오는가 요거를 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어떤 기류를 일단은 좀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